최근에 한국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이슈에 관해서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최근에 뉴스로 접하게 돼서 생각보다 이제 피해자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가해하신 분이 학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모르는 해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뭐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지인의 사진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딥페이크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특정 음란한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뭐 이렇게 공유하고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그런 인스타나 SNS 통해서 사람들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라는 걸 듣고 저도 사실 조금 무서워서 인스타 원래 공개 계정이었었는데 비공개 계정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일인데 저도 사실 예전에 제 얼굴이 이렇게 막 공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루머와 같이 합쳐져서 그때 공유됐던 일이었는데 그게 거의 한 몇 년 동안 되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엄청 무서운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일은 얼굴이랑 그 막 몸까지 합성을 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린 학생들인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가면서 그 트라우마가 될지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걱정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유용한 기술이다? 아니면은 굳이 필요 없는 기술이다? 장단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단점이 좀 더 부각되는 시대인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많은 조치와 관리가 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기술 자체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케이스처럼 악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권력적인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 딥페이크 범죄가 이렇게 이슈화가 되기 전에는 딥페이크를 통해서 그 직접 인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AI 기술로는 되게 엄청난 기술이다라고 조금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범죄의 연료가 되는 거를 보고 범죄 그 연료에 됐으면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쓰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포 영상물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사실 SNS에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혹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건 딥페이크구나 하고 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 적이 있었는지? 거의 없었어요. 저도 거의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구별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도 모르는데 나 같은 노인네는 더욱더 모르죠. 그래서 참으로 이건 정말 그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혼용되고 악용되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인데 몸소리 쳐집니다. 저는 좀 구분이 됐었어요. 말이랑 얼굴 근육 같은 거. 네. 얼굴 근육이 좀 어색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사람들이 뭐 말을 해놓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I 영상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쉽게 알아채는 것 같긴 해요. 네.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막 집중해서 보질 않으니까 사실 뭐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막 엄청 구분이 가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인위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뭔가 모습이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나? 약간 이런 진짜 행동을 했나? 이렇게 싶을 때 좀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구분이 잘 안 가기는 해요. 그럼 1점에서 10점 만점 사이에 이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혹은 이제 몇몇 개인 사례들이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한국 전체가 좀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엄청 큰 이슈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를 많이 못 봐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한 문제점 치면 5점? 한 6점? 요즘에 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SNS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한 7, 8점 정도. 화제가 많이 될 만한 이슈인 거는 당연히 맞긴 한데 사실 막 그렇게 엄청 그런 AI를 적극적으로 사실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용하고 막 그거를 또 막 공유하고 막 그런 범죄를 저지르려면은 일단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소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례는 예전에 왜 몰래카메라 때는 언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지만 사실 정작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 이슈도 그럴 비슷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말 많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잡힐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워낙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좀 더 해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 많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계속 더 많은 사례가 나오면 사람들도 더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색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워낙 접근성도 높고 정부라는 한 주체에서 다 찾기에는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완전히 색출해서 뿌리 뽑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직접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다 하셨지만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제 얼굴을 아예 안 올린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원천 차단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어쨌든 조금씩은 다 아는 사회니까 또 SNS나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게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라는 게 아예 없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예전에 제가 합성이 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라던가 내 친구 모두가 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남자, 나이 상관없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그 합성된 걸 보셨을 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저 관련 그거를 고소하려고 준비하다가 발견을 한 거를 만약에 내가 그 피해자가 된다면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내 지인이 한 걸 수도 있고 날 모르는 사람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처음에는 충격이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숫자로 10까지 하자면 1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스타도 비공개로 돌렸는데 친구들이 이미 노출됐을 거야 라고 해서 좀 혹시 왜 많이 높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약간 인스타에서 그런 뭐라고 하지? 해킹 계정 같은 것들이 많이 팔로우가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누가 봐도 성적인 계정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만약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보고 저는 차단을 바로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건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이나 채팅방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미 그런 거라면 내가 손 쓸 게 없나 어쩔 수 없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그건 내가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고 당연히 싫은 거는 첫 번째인데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좀 짜증도 나고 또 이게 왜 나여야 할까? 사진 괜히 올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는 안 찍었는데 저를 알아보면은 너무 소름 끼칠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일상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글쎄요. 저는 그런 비슷하다고는 하긴 그렇지만 얼굴이 한번 그렇게 떠돌아 다녔을 때 거의 교제 활동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의심이 되고 이 사람이 또 나를 알진 않을까? 뭐 그런 선입견 같은 것도 있고. 만약 그거를 발견을 한다면 이렇게 선뜻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힘든 거를 그래도 주변 지인이나 이런 거에 말하는 편이라 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주변에서 먼저 신고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당연히 그렇게 뭔가 할 것 같긴 해요. 좀 부담되긴 하는데 어쨌든 신고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알려지게 된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부담은 있으나 더 큰 범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신고는 할 것 같아요. 그 사진 괜히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말씀하셨듯이 요즘 인스타에 올린 셀카도 다 내리고 있고 이런데 개인적으로 또 다른 또 어떤 예방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지. 막 근데 사람들 보면 SNS를 아예 안 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최대한 비공개로 활동하고 진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범죄는 예방한다 해서 발생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확률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좀 더 강해진다면 사람들이 그나마 좀 범죄율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셀카라든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안 올리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예방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정도 예방이 되겠지만 근데 피해자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피의자들이 잘못한 거지 예방을 한다 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좀 가해자리 남자가 많다 보니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신경이신지. 안 되죠. 그게 저도 이제 여동생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무서워요. 여동생한테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라라고 말하는 게 저도 이제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사회가 이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나. 그래서 사실 억울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게 억울하면은 안 그래야죠. 같은 남자로서는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이제 성적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 사실 이제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어떤 도의적인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욕망이 더 컸던 거죠, 사람들은. 근데 그 신기함도 있고요. 또 새로움에 대한 그 도전. 이제 심각성보다는 그 재미, 장난, 뭐 이제 우쭐댐 이런 걸로 뭐 시도하는 그 단계. 이것이 이제 그 만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 초창기에 언론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비도덕적이고 사유 뱅패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물이 대부분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앱에서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 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데
개인적으로 혹시 텔레그램 앱을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엠번방 때도 솔직히 뭔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또 언급이 되길래 찾아봤는데 그런 앱이 있는지 몰랐고 생각보다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놀랐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쪽을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처음 뭔데? 그럼 또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잠정 성범죄자다라고 얘기하는 좀 소수의 입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모든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범죄에 가담을 한 건 아닐 거고, 네, 일반화 되어서 이렇게 다 잠재적 범죄자로 이제 몰리는 거는 좀 서로가 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쓴 적은 없는데 그 텔레그램이라는 앱이 군인이나 그런 좀 보안이 잘 돼 있어서 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텔레그램이 사실 보안 이런 걸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이런데 규제나 좀 모니터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에 좀 사건이 커진 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그 정치인들도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이용하니까 아예 너무 보안이나 이런 게 철저해서 감시가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규율이나 그런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게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들어가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그게 또 과해지면은 그런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또 제약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참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러면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만든 앱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좀 복잡한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적단체에서 만든 그런 기술을 국가가 제재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주체가 세 주체가 돼서 그쪽 국가와 우리 국가와 그 기업과 세 주체가 머리를 맞대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럼 이제 이런 앱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이제 기업 자체가 요즘은 한 국가만을 시장으로 보고 나오는 기술이 아니니까 여러 국가가 합치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혹은 범죄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개인의 생활이 있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범죄까지 그렇게 되면은 되게 그래서 이걸로도 되게 말이 많잖아요. 막 범죄자의 그 개인 정보를 지켜줘야 된다, 안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막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긴 한데 이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상에서는 아무리 프라이버시 하지만 개인적인 이런 게 꼭 범죄로까지만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악용되는 사례만은 제외하고 그런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는 좀 존중해주되 그런 게 좀 악용되는 것만 좀 이렇게 방지하면은 다 모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AI라는 거는 더 발달이 될 테고 이런 악용되는 케이스들이 사실 더 많아지기 마련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보다는 국가 안에서 좀 해결을 하고 그런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모든 일이 생기고 나서야 그런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센 법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AI가 발전한다는 것은요, 우리 저 인간사에 큰 획기적인 일이고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저 밭에 뭐 곡식을 심어도 원치 않은 저 다른 그 자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다면 반드시 언짢은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걸 이제 가면서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고 조율도 되고 이제 그러겠죠.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사회 공감대, 사회 도덕성 이런 것과 이제 싸움이 계속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쪽에 뭐 강조한다 할지라도 반면에 또 부작용이 있고 또 선작용도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약간 이게 범죄가 일어나는 거는 아무리 예방을 한다 해도 막을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처벌을 좀 더 높이는 게 제일 범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그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예방 교육 같은 거를 청소년한테 실시를 하겠다라는 것도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효과가 나도 있으실 것 같은가요? 그래도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은 미세하더라도 조금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아무래도 SNS나 이런 거는 물론 학창 시절에도 지금은 올리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대학생 때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더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미리 좀 뭐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그런 게 자리 잡히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